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이제 부승찬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아니 선관위 과장급 실무자 30명을 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냐. 그것도 너무 들어도 끔찍해요. 케이블 타이로 손발 묶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두건을 씌워. 아니 저기 생각나요. 이라크 전쟁 때. 그러니까 두건 씌워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관위 관계자들을 실무자들을 끌고 가서 비원 벙커에 가둬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고문이죠. 고문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조작이라도 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뭐 HID든 어떤 부대든 특수부대든 간에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게 사실 놀랍고요. 아마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 중에 몇몇은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뭐 HID는 사실은 북파하는 그런 간첩 보내는 그런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파공작원. 쉽게 말하면 북파공작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 요인 잡는 거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 선관위 사람들 잡아서 하는 거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문에서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조작해가지고 언론에 알리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무효야. 선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윗선에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실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머리가 있다면 뭐 지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상급 지휘관들, 뭐 정보사령관이라든지 HID 부대장이라든지 그걸 하려면 이 사람들 자백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전모가 좀 밝혀지면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이제 작년에 수방사, 특전사, 합참이래 저기 방첩사 이 사람들의 임명 난 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 11월부터 이미 계엄은 쿠데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정보사 사람들이 처음에 선관위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서버 들어와서. 그래서 서버 카피해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카피해 온 거냐 뭐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보사는 그런 IT 쪽에는 특화되어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오냐, 우리 IT 쪽 부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느냐를 이제야 실마리가 조금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그런 류의 IT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했듯이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정보를 휴민트로 캐는 거고 뭐 사람을 심어둔다든지 아니면 작전을 한다든지 비밀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게 나왔구나. 진짜로 이 사람들 가둬가지고 이 사람들 취조해가지고 정보를 얻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했구나. 정말로 글쎄요, 고문까지 했을까?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부정선거를 조작해서라도 이거에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조현천 계엄 문건 때도 예전에 기무사령관이죠. 그렇죠.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있었던 조현천 마이크 위치를 바꿀까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현천 계엄 문건 때도 있었던 지금 탱크 부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느 라인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게 좀 제가 조금 제가 그 계엄 이런 문건들을 사실은 살짝씩은 했었어요. 제가 작전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부정선거 밝혀내라고 하면 그 지휘관 급에서 그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령관은 어느 정도 작전, 뭐 대대병력이면 어느 정도 작전, 탁탁탁 내려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야 케이블 타이 하나 준비해가지고 묻고 뭐 부정선거 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부대 운영을 할 거고 계획을 짰고, 그럼 저는 곧 이런
작전 계획도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작전 계획 예. 하나하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안 드러나야 될 것들이 계속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뭐 고문까지 뭐 그거 없었다 하지만 하급 부대 같은데 가면 그런 작전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캐치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금 직무정지되고 탄핵 가결됐다에 끝날 일이 아닌 게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거를 우리 선관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은 저는 똑같이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 그 얘기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학습되고 훈련된 젊은 지휘관들이 시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이거 총 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일종의 항명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다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장 지휘관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더라고 한다면 국회는 진짜 아수라장이 됐고 그 판교에 대기 중이던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기갑여단. 제2기갑여단이 탱크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했으면 시위하자라고 해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한 방만 쏴도 그냥 끝나요. 많이 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막 상상하기 싫은데 이게 군중이라는 게 무서운 게 포탄 한 방 날라면 다 도망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사실 간단히 끝내고 아닐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화재, 어떤 폭탄 이런 데서 뭐 막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지. 매우 간단해요. 실제로 그 기갑 여단의 전차라든지 이게 올라왔다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직도 계속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그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국회를 점거하는 거하고 선관위를 점거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계엄을 하고 또 뭐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워낙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보고 이게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 계획들이 지금 각 부대나 아니면 전파까지는 안 됐더라도 중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사실 이것까지 이제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대적인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군 숙정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충안파와 용연파, 김용현이 아꼈던 육사 출신들, 그 48개, 47개 등등등 해서 이건 그 일종의 하나회처럼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